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품기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영상으로 공부하는 부분은 기본적이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날 수 있겠다 싶은 것들로 정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책 내용을 먼저 보신 후에 저와 함께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과목 식품가공학 중 유지가공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키워드에 보시면요, 건성류부터 해서 유지, 채취, 탈검, 탈산, 탈취, 탈납 이까지는 유지 과정이고요. 그리고 경화유가 있겠습니다. 유지 분류를 보시면요, 원료에 따라서, 그리고 상온에서 상태에 따라서, 요오드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식품화학의 지질 파트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한번 보시고 또 뭔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은 이 지질 파트에 가셔서 다시 한번 더 복습하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료에 따라서 식물성 유지와 동물성 유지로 구분되고, 상온에서 액체이면 기름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고체이면 지방으로 분류를 하죠. 요오드가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요오드가가 130 이상이면 건성류, 그리고 100 이하이면 불건성류, 그리고 그 사이면 반건성류입니다. 여러분들 반자 빠졌으니까 넣어서 보시고요. 건성류에는 주성분이 리놀레산, 리놀렌산, 그리고 반건성류에는 올레산과 리놀레산, 그리고 불건성류에는 올레산이 주성분인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오드가에 따라서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지가공 식품으로 한번 가볼까요? 유지를 채취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용출, 압착, 용매 추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용출을 하는 방법은 돈지나 우지 같은 경우는 건식으로 해서 가열해서 나오는 기름을 채취하는 것이고요. 습시 용출이라고 해서 물과 함께 가열해서 채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냥 채취를 하는 방법이 용출, 나오는 것을 하는 것이고요. 압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압착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유압 압착도 할 수 있고 익스펠러 압착도 할 수 있는데, 유압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스크류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스크류를 이용을 해서 압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매를 추출을 할 수 있죠. 용매를 이용해서 보통 핵산을 많이 이용하고요. 그 외에 알코올이나 이소프로필 알코올 같은 용제를 이용을 해서 추출을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유지를 정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방법으로 보시면 기계적 방법으로는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여과를 하거나 원심 분리를 하거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인 방법이 있는데 탈검, 탈산, 탈색, 탈납 이 순서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키워드에서도 나왔던 부분이죠. 제일 먼저 탈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영어 이름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거든요. 디거밍이라고 해서 유지에 함유된 점성물질이나 색소나 레시틴이나 기타 불순물, 이런 검은 물질들을 제거를 하기 위한 것인데 온수나 수증기를 넣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탈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지방산을 제거하는 방법이거든요. NaOH 이용해서 중화, 제거하는 알칼리 정제법을 이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흡착을 시켜서 활성 백토나 산성 백토나 활성탄 이런 것으로 흡착을 시켜서 탈색을 하는 디컬러닝 이라고 하는 탈색 과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탈취라고 해서 수증기 중류에 의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탈취 과정, 그리고 탈납 과정이 있는데 탈납은 윈터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유지가 저온에서 혼탁해지지 말랐고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저온에서 사용하는 샐러드유에서는 필수적인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제 방법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개를 뭔가 헷갈리게 섞어놨을 때 여러분들이 아닌 것을 찾을 수 있게, 그리고 순서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유지 가공 제품으로 경화유가 나오죠. 경화유라고 하는 것은
불포화 지방산 내 이중 결합이 있는데 이 탄소 원자에 수소를 첨가하는 공정이죠. 유지의 이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니켈 촉매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어로 쓰면 한글로 쓰면 니켈 이렇게 NI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중결합이 있는 지방산을 얘기했죠.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는데 여기에 수소를 첨가하는데 니켈 촉매로 수소를 첨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소가 하나씩 첨가가 되었고 이중결합은 단일 결합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불포화 결합에 수소를 첨가해서 산화 안정성을 좋게 해서 유통기한을 연장시키고 융점이 상승되고 고체 지방량이 증가되고 가소성도 부여하고 경도도 부여하고 이런 물리적 성질을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색깔도 개선이 되고요. 냄새랑 풍미를 개선을 해서 경화치라고 하는 구수한 맛을 형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까지는 경화유를 했을 때의 효과, 목적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가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경화유의 대표적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방이나 수소 첨가 지방에 물을 첨가, 교반을 해서 물을 첨가를 합니다. 교반을 해서 유탁 상태로 만든 후에 고체화시켜서 제조하는 것으로 유지 함량이 80% 이상 수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가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료에 배합을 할 적에 보면요. 색소나 이런 것도 넣습니다만 물을 넣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쇼트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쇼트닝이라고 하는 것은 수분과 부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제 유지나 경화유 또는 이들의 혼합물에 가스를 넣어서 또는 공기를 넣어서 좀 부드럽게 공기를 갖게 하고 급냉을 해서 가소성, 플라스틱시티를 좋게 한 것입니다. 제과랑 제빵용으로 이용을 하고 쇼트닝은 지방 함량이 100%라고 보죠. 쇼트닝의 특성으로는 쇼트닝성, 크림성, 컨시스턴시 이런 것들인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옆에 참고로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트닝 제조 공정을 보시면 배합을 하고 넣는 게 그냥 질소나 공기 이런 것을 넣죠. 물이 들어가는 과정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마요네즈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식물성 유지, 식물성 유죠. 식물성 유에 식초나 난황이나 조미료, 향신료 등을 혼합을 해서 OW형으로 유화시킨 방고형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OW형은 뭐였죠? Oil in Water 라고 해서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수중, 물 안에 기름, 유적, 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요네즈에서 난황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화 역할을 할 수 있는 유화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마요네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유지 같은 경우는요. 내용은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유화를 포함한 유지 가공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뭔가 단어가 헷갈린다 라고 하시면 제가 앞에 어드바이스에서도 해놨지만 식품화학의 유지 지질 파트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서요. 단어에 대한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불포화 지방산 그냥 이렇게 설명을 했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이랑 같이 연결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험에서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지질 이런 데서 했는 내용들이 다 좀 섞여서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